안녕하세요. 클릭하고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학생이 1등급을 받, 근데 이제 뭐 중학교 때 못했던 학생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100점을 받고, 내신도 좋았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전히 잘 나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요. 밑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자, 이것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요. 이게 사실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만 보자. 근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가르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벌써 뭐 1대1로 지금 가르친 학생이 이제 뭐 한 첫 단위로 이제 2,000명 가까이 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의 데이터가 있어서 어떤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여전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떨어질 것인지가 대략적인 윤곽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중학교 때 공부하는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동요하기도 하고 이제 부채기도 하죠. 훈계를 하는데 그것이 여전히 먹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력이 있고 신뢰할 만한 선생님일 경우에는 사실 시키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제일 오늘의 결론은 사실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일단 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올려서 졸업을 시킨 학생의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때 아이들이 내신이 이제 A등급이 적게는 뭐 한 50, 40, 50에서 60%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만 보면은 우리 아이가 A등급이니까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지역은 학교를 내가 골라서 성적대로 평준화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제 중학교 때 좀 좋은 고등학교를 많이 보내야 되는 학교에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너무 쉬워요. 제가 인근에 예전에 이제 뭐 강남권, 분당, 이제 동백에서 좀 더 길게 수업을 했고, 뭐 죽전, 광교 다 이제 두루 겪어왔는데, 유명한 대치동이나 뭐 이런 학군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수도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 동네 와서 얘는 한 70점 나오겠다 하면은 이제 80점, 90점 이상 뭐 9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나오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공부를 안일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100점이 나오냐? 공부를 안 했는데 왜 100점이 나오냐? 시험이 쉽기 때문에요. 언어 감각이 어느 정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감각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주제 잘 찾고 여태까지 학원을 어느 정도 의존해서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가지고도 성과가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점수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스펙트럼이 얼마나 달라지게 되냐면요. 여전히 1등급 나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뭐 5등급까지 벌어져요. 1등급이 여전히 나오는 게 목표겠죠. 중학교 때도 잘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1등급이 나오는 게 목적이라면 자, 1등급을 받는 것도 두 가지 뭐냐면 내신과 수능 두 가지를 다 잡는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수능은 좀 괜찮은데 뭐 1, 2등급 나오는데 내신에서 비슷한 1, 2등급이 아니라 3, 4등급 심지어는 4등급 5등급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수능은 잘 나오는데 내신이 더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수학하고는 조금 다르게 영어는 내신과 수능의 문제 유형이 많이 차이. 내신은 일단 서술형이 30에서 40점 들어가고요. 모의고사 유형은 그냥 다 객관식. 물론 이제 듣기 평가가 좀 있다라는 유형인데 듣기 평가는 사실 쉬워서 다 맞게 돼요. 상위권 1, 2, 3등급 안에서는 듣기가 틀리면은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듣기를 다 맞는다라는 전제 하에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 내신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그 학원에서는 저랑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첫 시험만 빼놓고는 1학기 기말고사, 뭐 2학기 중간고사 다 100점을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중간고사까지만 저랑 수업을 좀 같이 했고요. 기말고사 때는 자료만 줬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하겠다. 근데 저희 학원이 추구하는 바가 고등부 때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가 되는 아이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력이 되면은 그래 너는 하산다. 왜냐면은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로 샘플링으로 정확하게 시간 재서 듣기까지 다 했는데 100점이 나왔고요. 1년 전에는 이제 고2는 100점은 안 나왔어요. 고1은 100점이 나오는데 고2는 좀 한 90점 정도 나와서 아쉬웠지만 이제 중3 때는 이제 실력이 더 올라서 그 정도 됐고요. 평상시 공부하는 거를 봤을 때 이 친구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내신도 잘 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 첫 번째. 그게 뭐였을까요? 일단은 까라면 까는 정신. 저희 학원의 특징이요. 학생이 맨 처음에 오면 굉장히 쉬운 문장의 교재부터 시작. 중학교 1학년이나 하다못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3이라 하더라도요. 메인 교재는 똑같은 정말 I dance.
they left 이런 문장 수준부터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해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먼저 잡고 그 해석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독해 교재는 너의 힘으로 해라.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는 능력을 가르쳐주면 그 독해 지문이 10개든 100개든 너의 의지만 있으면 하룻밤에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런데 만약에 이 해석이라는 견고한 토대가 없다면 이 공정 사상 누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가 선생님의 도움이 있을 때만 이 해석이 되고 학원에 가서 독해가 된다면 너는 선생님이 없으면 스스로 그걸 처리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기본 문장부터 들어갔는데 이 친구를 제가 6학년 말쯤에 만났을 때 모 어학원에서 왔는데 기본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쉬운 교재를 줬을 때 이런 좀 잘 되는 아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 쉬워요. 너 수준 낮잖아. 나 이거 안 해. 그런데 이 친구는 선생님 말이 맞겠거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 정신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이제 하다가 잘하니까 더 어려운 교재 얹어주고 또 더 어려운 교재 얹어주면 하루에 그 한 번의 수업을 위해서 숙제를 5시간 이상 해야 되거든요. 5시간, 6시간을. 그리고 단어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 학원 시스템은 또 단어가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재 하나가 있으면은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가 범위거든요. 물론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랜덤이지만, 근데 그 스타일의 학습을 하는 게 좀 쉽진 않은데, 나중에는 이제 버거운 상황에서도 다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고요. 첫 번째, 해석을 먼저 잡고, 그것을 또 이제 영어로 너희가 표현해봐라. 영어로 완전하게 수업 시간에 표현을 하는 거를 매 시간마다 이걸 3년 동안 했고요. 매일매일 저희 이제 듣기를 강조하니까 정말 쉬운 그 이소부와 같은 대화체부터 이제 나중에는 테드 강연에 이르기까지 이제 딕테이션 빈칸 쓰고 그다음에 쉐도잉하고 하는 거를 계속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계속 하는데 이 친구가 한 3년 정도를 하니까 뭐 듣기나 말하기 뭐 이런 건 당연히 학교에서 잘했을 거고요. 수행도 잘 받겠죠. 그래서 완벽한 점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네, 교내 말하기 대회도 이제 가서 수상을 하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그 결과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제 100점을 찍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이제 이렇게 보여준 그 시험지와 카톡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보시죠. 뭐라고 나오냐면 선생님 평소의 실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늘 평상시에 말했던 거죠. 고등은 단순하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져. 왜냐면 그냥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차원이 달라.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엄마들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깊이를 몰라. 그래서 늘 서술형, 영작 이거를 강조를 했더니 이제 그게 어떻게 빛을 발했냐면요. 요번에 선생님이 지문을 바꿨어요. 물론 고등부는 패러프레이징이라 그래서 지문을 다 바꿉니다. 단어를 어려운 걸로 바꾸고요. 문장을 구조를 좀 바꿔요. 같은 내용인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나는 너를 때렸어. 그러면 너 입장에서 너는 나한테 맞았어.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그러면 수동태, 능동태가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런 단순한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더 차원이 바뀐 게 뭐냐면요. 찬반 내용의 주제가 있는 글이었는데 이거를 내용을 반대가 찬성이 되고 찬성이 반대가 되는 글로 선생님이 바꿔버린 그 주제를 써라. 4.4점씩 주고 주제를 쓰는데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교 내신의 패턴이죠. 주어진 단어를 다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한 단어도 빠짐없이 다 사용하고 없는 단어를 하나. 그런데 그 단어는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근데 그 변형은 뭐 영어에서는 동사의 변형이 제일 많겠죠. ing나 to를 붙이거나 문법적 정교함이 없으면 절대 할 수.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을 2개 4.4점을 씀으로써 8점을 마무리해야지만 뭐 이제 시간의 압박도 당연히 있는데 시간 안에 완벽하게 다 끝나고 검토까지 했겠죠. 그래서 100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부 뭐 시험이 어렵다 이 얘기를 단순하게 하려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0점이 나온 거죠. 그럼 물론 이렇게 같이 고등학교 올렸는데 100점 학교 점수 100점 안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3등급 많은 친구도 있고요. 물론 다른 학교 이렇게 되지만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론 개인의 차이도 있고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게 가르칠까요? 누구는 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대충 할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완전 반대. 사실은 잘하는 아이보다 못하는 아이가 손이 더 많아. 나머지도 더 많은 시간. 저희 학원은 특히 또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2시간 안에 끝나는 친구도 있지만 3시간, 4시간, 5시간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친구는 더 열심히 가르쳐. 근데도 결과는 더 안 좋게. 그것은 개인의 이해도 그리고 선행의 여부 그리고 뭐 성실도 이런 게 다 영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 받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중학교 때 해줘야 되는 게 서술형 대비. 무작정 독해 많이 하는 거 안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미리 해서 우리 애가 중1이에요. 중2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모의고사 셀프 테스트 해봤더니 2등급 나왔어요. 그거 하나도 왜냐면 당장 어머니들께 제가 여쭤보거든요. 어머니, 우리 수도권에 있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시보다는 수시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수시 갈 거죠? 예, 그럼 다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자꾸 모의고사만 따지시냐고요. 물론 모의고사도 최저의 등급을 맞춰야 되겠지만요. 수능형 모고보다 내신 따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서술형 잡아주고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러면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서술형이 뭐 거의 중요하지 않고 또 저희 이 동네는 안 나오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피곤한 거예요. 요즘처럼 이제 학습 체력 떨어진 친구들은 이전 학원에서는 이렇게까지 훈련을 안 했는데 너무 피곤해. 일단 공부를 시키니까. 그러면 6개월 안에 퇴원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제가 이제 교육 사업자니까 사업자로서는 더 좋겠죠, 결론이. 입시라는 큰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6학년을 공부를 하든 중1이 됐던 간에 너희는 예비 고3이다. 그리고 그 입시라는 그 고3의 입시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 중간에 있는 정말 너무너무 쉬운 이 중학교 내신만 달달달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이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정작 고등학교 대비가 안 돼서 고등학교 때 망하면 중학교 때 아무리 잘한 게 무슨 소용이야. 중학교 때 잘해서 뭐 아무리 좋은 자사 특목을 가고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가도요. 입시에서 실패하면은 의미가 다 없는 거죠. 그러므로 고등을 반드시 준비하는 학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까라면 까는 정신으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서술형 잡아야 되는 거 이게 가장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의 기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저희 학원생들도 처음 입학 상담을 할 때 이전에 학원에서 공부했던 교재를 좀 들고 오세요 하거든요. 보면은 공부 좀 하니까 학교에서 90점 이상 받으면은요 2학년부터 고등학교 모의고사 뭐 이런 책들을 많이 풉니다. 그것을 푼다고 잘한다고 않을 때 뭐 동의를 하시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기본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던져줘도 잘하고요. 토플을 던져줘도 내신 교과서를 던져줘도 잘하고요. 뭐든지 갑자기 CNN 뉴스를 던져줘도 잘하고요. 왜냐하면 같은 영어라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 영어라는 맥락은 단어와 문법의 축.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걷듯이 단어와 문법이 균형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본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까 그 친구가 카톡이 딱 온 거예요. 궁금하던 차에 반가운 소식이 왔는데 선생님 저 이번에도 100점. 근데 이번에는 뭐 제가 자료를 던져준 것도 아니고 내용이 보니까 저 이번에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영어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실력으로 보자라고 하고 봤는데 100점이 나왔다는 기본기가 좋다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해석과 영작과 정확한 표현이 균형이 맞도록 내가 눈으로만 보고 이해하는 독해가 아니라 그것을 문장으로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거는 입학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영특한 친구 많이 봅니다. 네, 인근에서 뭐 대치동에서 유명한 어떤 논술을 하는 학원에서 좀 배웠어요. 그리고 뭐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왔어요. 엄마 아빠 주재원이라서. 그리고 뭐 영유부터 해가지고 책도 어려운 거 많이 읽고 미국 교과서도 하고 원어민 수업도 하고 다 했는데요. 뭔가 기초가 비어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가 기본이 좋았지만 역시 그 비어있는 2% 부족한 거 때로는 그게 5% 10%일 수도 있고 그거를 채우고 갔을 때 고등학교에서도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그 친구가 그거를 채우지 않았다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여전히 잘하긴 했을 거예요. 1등급 받을 수도 있고 뭐 내신 조금 뭐 차이 나도 그렇지만 두 개를 완벽하게 100점을 찍는 정도까지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저는 진짜 말할 수.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비어있는 2%를 무시하지 말고 공부하는 방법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서술형과 완벽한 표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담한 친구들을 제가 이제 입학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럼 저희 입학 테스트는요, 이렇게 뭐 독해를 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찍기 때문에. 찍어서 막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석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한 거를 보면은 이 친구가 단어 수준이 어느 정도고 네가 모르는 단어 동그라미 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뜻을 썼을 때 뭐 예를 들어 아웃을 나가다라고 해버린다면 사실 품사의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의 혼동이 있는지 그러니까 프레쉬를 물고기랑 헷갈릴 정도인 친구도 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너무 많이 피해요. 아무리 원어민하고 대화를 하고 원서를 많이 읽어도 관사, 수의 일치 여기서 많이 틀리고요. 그럼 사실 이게 고등학교 수능에서 너무 기본적인 5가지 그 패턴의 문법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단어는 너무 그러니까 중요한 축인데 이 친구가 해석이 안정적으로 되면 사실 단어는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영특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판단을 한 거죠. 저 이전에 학원에서 얼마나 다녔니? 그럼 한 달, 석 달 다녔어요. 그럼 이제 학원 특성을 웬만큼 아니까 왜 빨리 그만뒀니? 그러면 뭔가 빡세다 그래서 갔는데요. 너무 단어 중심이에요. 단어 외우면 좋잖아. 그랬더니 근데요 단어는 저 혼자 해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상위권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이고.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단어는요 네이버 사전 뒤지면 나오고, 그거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는 사실은 주가 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저희도 학원 단어 관리는 꼼꼼하게 물론 하지만 당연히 또 그렇다고 학원이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이 거의 80%가 되고 어머니들 속칭 얘기하는 그 학원은 단어를 한번 갈 때 몇 개 외워? 100개 외워? 200개 외워? 이게 그렇게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죠. 왜냐면 하루에 100개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하루에 100개 어떻게 외워? 거기 적응해서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 이미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를 보면 100개가 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한 7, 80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애는 7, 80개를 모르는 거죠.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못했을 때는 얘가 정말 역량이 부딪히는 건지, 이 환경이 맞지 않는지, 아니면 얘가 정말 하기 싫어서 성실하지 않은 문제로 하기 싫다고 하는 건지, 이게 다양성이 다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학부모님께서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엄마 되기 성 어려운 중학교 때 꼭 고등학교를 잘 준비하는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